한 기자가요, 방송국 기자가 시청에 가가지고 CCTV를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. 여기 CCTV를 보여달라 그랬어요. CCTV를 갖다 보여달라니까 그 시청에 애들이 거기 저기 고장났어요 그런 거예요.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다음에 이제 또 가가지고 또 CCTV 어디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또 고장났다는 거예요. 몇 번을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상하잖아. 그래가지고 이 방송국 기자가요, 사람 써가지고 방콕에 있는 모든 CCTV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3분의 2가 카메라가 없는 새 집이야. 그냥 구멍만 뚫려있는 새 집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났죠. 그래서 이 방콕 시장도, 이 방콕 특별시 여기도 이제 그 국회의원들 앞에 나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. 그 왜 국정감사인가요? 뭐 그런 거를 이제 갔어. 아니 이제 물어봅니다. 방콕 시장 딱 앉아있고, 아니 시장 요즘 이렇게 시끄러운데 카메라가 없다 막 난리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? 하니까 방콕 시장이 딱 앉아서 얘기합니다. 맞다. 우리가 전년도 시의회에서 3만 개 살 돈을 예산을 승인을 받았다. 근데 10,000개만 사고 2만 개를 띄워 먹었다. 간도 큰 놈 아니니까 보통 2만 개 사고 10,000개 띄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10,000개 사고 2만 개 띄워 먹었다. 근데 그게 내가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요 우리 말하면 국장급 요 놈이 했다. 그래서 내가 그놈을 파면시켰어. 국정감사에서 뭐라냐면 방콕 시장 할 일 잘했네. 그 다음 왕권은 넘어갑니다. 이게 이럴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? 다 지네들끼리니까. 다 지네들끼리니까. 보세요. 여기 버스 오른쪽에 새 버스인데도 오른쪽에도 이쪽 우리가 보는데도 문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버스에서 소용이 없는 게 버스만 가야 되잖아요. 승용차도 가고 트럭도 가고 다 같이 다닙니다. 그러니 시료를 먹고 두고 있는 그런 현장이죠. 근데 정권이 뒤집힐 만한 큰 이런 부정사건이 나타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다 지네들끼리니까, 집안 식구들이니까 이렇게 본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지나가다 보시면은 이 방콕도 그렇고 왜 파타야도 그렇고 승용도 못 봤지만 청소하는 사람들 봤습니까? 왜 이렇게 왜 청소차가 쓰레기를 갖다가 담아가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안 보여.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냄새나 무슨 뭐 이런 데 시달리셨습니까? 쓰레기 더미 막 이런 거 없어요. 이거 다 누가 청소하겠습니까? 이 방콕도 마찬가지예요. 청소한 사람 하나도 없어. 이거는 전부 다 이 나라 그 스님들이 있지 않습니까? 스님들이 이 아침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. 그 얘기 뭐냐? 이 나라는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요, 스님들이 올 거거든요.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탁발이라고 있잖아요. 이렇게 왜 가면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있다가 스님한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 하는데, 이 모든 골목길에요, 스님들이 다 가니까 스님이 오실 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청소를 다 해놓는 거예요. 뭐 청소주사 없으니까. 주유소를 가지 않습니까? 낮에 가면은 모르겠는데 우리 주유소 가면 주유소 기름 냄새가 나야 되잖아. 여긴 안 나. 왜? 새벽 되면은요, 시간을 딱 정해두고서 영업을 안 해요.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전 직원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. 그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다 닦는 거예요. 왜? 스님이 오실 건데 스님이 기름 냄새 먹고 돌아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. 여기 장사들 보면 왜 포장마차 부르마에다가 장사들 많이 하죠. 얘네들도 노점상들 많지 않습니까? 우리 다니다 보면 노점상들이 많은데 걔네들도 장사가 끝나면 자기 자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 뿌려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. 아침에 스님이 오시니까. 그 스님이 오시면은 걔네들이 일단 청소를 다 해놓고요. 그러면 이게 골목길이면 집집마다 있지 않겠습니까? 전부 다 뭐 스님한테 바칠 거 하나씩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스님이 딱 나타나세요. 그러면 스님이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왼발로 다니세요. 그 보행을 하시는 거니까. 그럼 이 사람들도 이따가 스님이 앞에 딱 쓰면은 지네들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. 스님 앞에. 비가 와도 굽습니다. 그러고서 하염없이 기도를 해요. 부처님, 저는 무식하고 못 배웠지만 이 앞에 계신 공부 많이 하신 우리 스님을 통해서 내 기도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안마사인데요, 우리 가게에 오늘 손님 많이 와서 세탕 네탕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. 눈 나쁜 한국 할아버지 들어와가지고 3달러 준다는 거 30달러 주게 해주시고요. 뭐 붙어가지고 몇 장 더 오게 해주시고요. 뭐 나름대로 업무상 과실로 손님 발가락 안 부러뜨리게 도와주시고요.
끝나나 싶으면은 스님 요즘 남자가 없습니다. 남자를 만날 인연을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서 모든 기도가 마치고 나면 스님이 거기다가 축원을 해주세요.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만 뭐라고 했어요.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 얘가 일어서서 스님한테 자기가 준비했던 걸 바치는 거예요. 그럼 스님은 그걸 받고 염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쭉 가서 스님은 그걸 가지고 와서 절에 가 쓰는 건데, 태국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쌀장수는요 밥을 해서 줘야 돼요. 왜? 절에 부엌이 없어요. 우리나라는 왜 산찰 음식 그래가지고 뭐 맛집으로도 유명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부엌이 없어요. 이 사람들 집 보세요. 전부 다 있잖아요. 부엌이 없어요. 얘네들 이런 데 있잖아요. 전부 다 원룸, 이게 시멘트로 4, 5층짜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전부 다 요 창문 요만한 게 한 집이에요. 요런 빈 공간에 옛날 여인숙 바닥, 여간방 바닥 같은 거 보시면 돼.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잠만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거기 부엌이 없죠. 전통 가옥은 얘네들 우리나라 왜 수박밭 같은 데 가면 왜 옛날 원두막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왜 기둥 세워가지고 위에 평상같이 이렇게 있잖아요. 거기에 벽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얘네들 원래 전통 가옥 없지.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그런 데 밑에서 아궁이 때가 그 뭐야 불 화로 펴가지고 밥을 해서 먹지만은 이런 도시는 아예 부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콘도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? 거기가 몇 개 안 되는데 거기는 이제 주방시설이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앞 옆에 널려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주방이 없다. 삼식을 다 사 먹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도 주방이 없지만 절에도 주방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쌀장수는 밥을 해서 드려야지 스님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. 잘 드시죠. 자, 고기장수가 고기를 해서 바쳤네. 그 스님 먹어요 안 먹어요? 고기. 태국 스님은 잘 드십니다. 불경 제가 한국 스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태국 말씀드리는 불경 어디에도요 그 고기 먹지 말란 말이 없대요. 근데 요즘 우리 스님들도요 학생들도 데리고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어떻게 고기 드려요 어떻게 여쭤보잖아요 교수 스님한테. 그러면은 야 이 사람아 학생 스님들이 공부하려면 힘내려면 고기 먹어야지 줘야지 뭔 소리 하냐고. 그 스님들도 이렇게 오시면 높은 스님들도 오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면요 알아서 본인들이 골라 드세요. 그냥 보통 먹기도 하는데 몸이 화하다 싶으면 한 점씩 더 드시고 이렇게 하죠. 잘 드세요. 자, 술장수가 술을 바쳤네. 태국 스님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? 곡차 잘 드십니다. 담배 장수가 담배를 바쳤네.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? 피셔도 되는데 경내에서는 금연입니다. 그래서 밖에 나가서 피시게 되어 있고요. 자,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? 진짜 부처님한테 덕을 쌓고 싶은 뭘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가진 아가씨가 자기를 스님한테 바쳤네. 그거 스님들 잡숴야 됩니까 안 잡숴야 됩니까? 먹어야지요.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. 그런데 태국 스님의 특징은 뭐냐면 희한하게도 다른 쪽으로는 우리나라 스님보다 좀 느슨한데 우리가 볼 때는 태국 스님은요 절대로 여자랑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. 악수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. 혹시 이렇게 실 같은 거 묶은 애들 보신 적 있으세요? 다니다가 이렇게 실 묶은 애들. 이 나라 애들이 이제 절에 가지 않습니까? 그러고 나면 대웅년의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이제 스님한테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손을 내밀면 남자는 스님이 묶어주세요. 근데 여자는 그 실조차도 이렇게 위에서 탁 놔. 그럼 지가 묶어야 돼. 악수도 못해. 절대로 접촉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태국 시내버스는요, 시내버스는 뒷자리가 스님석이에요. 우리나라는 왜 스님석 이런 건 없잖아. 노약자석 뭐 있어도. 그래서 여자들이 버스를 타면 아예 앞에 와서 앉았다는 겁니다. 앞에 섰다는 거야. 아무리 바빠 뒤에는 안 서. 왜? 뒤에서 깔딱거리고 있다가 자빠져가지고 스님 디글디글 굴러가서 스님 건들죠. 세상에 나쁜 년이 되는 거거든. 공부 많이 한 스님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. 그 죄를 어떻게 지가 그걸 이렇게 하죠. 근데 지금은 뭐 뒤에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앉아서도 갑니다. 왜 그런 줄 아십니까? 요즘 애들? 요즘 애들? 스님이 이제는 버스를 안 타.
다 자가용 타고 다녀. 왜? 돈의 절이 제일 많거든. 절에서 공용 자가용부터 사시니까 그런 건 이제 많이 없죠. 자, 그래서 스님들은 절대로 여자랑은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가끔가다 잡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여기도 스님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. 절도 많으니까 가끔가다가 잡수시는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몰래 촬영을 해서 또 뭐 뿌려서 망신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게 여기 없습니다. 여기 태국 절에 가면요 목탁이 없어. 그러니까 여기는 남방 소승불교거든요.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남방 북쪽이 대승불교가 오고 여기는 소승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다 부처님 머리가 다른 게 우리 둥그런데 거기는 여기는 상투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그런 모습이죠.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근데요 오늘 우리가 다 수박 장소야. 예를 들면 골목길에 한 40집 20집만 해도 40집 안 되겠습니까? 기도하고 수박 바치고 기도하고 수박 바치고 기도하고 수박 바치고 수박이 한 4, 50통 되네? 이거 스님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절까지 가시겠습니까? 수박이 막 4, 50개 되면 많지 않겠습니까? 그 자리에서 팔아서 간다. 스님이 장사는 안 하시죠. 아무리 여기 급이 있죠. 태국에서 스님은 급이 대단히 높으신 분인데 그런 건 아니고 또 어떤 분들 그런데 우리 의원님 같은 분들이 꼭 계세요. 판다 뭐 트럭에 불러서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. 이게 이 나라 병역이랑 또 연동이 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도 37만 명의 정규군이 있는 거예요. 육해공 해병대가 다 있어요. 최근에 그 왜 F-35인가 왜 좋다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? 그 아무나 안 팔잖아요. 미국이. 우리나라는 있잖아. 우방국이. 태국도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멘지 맞았어. 니네 이 새끼들아 맨날 중국이랑 친하게 붙어먹잖아. 이 새끼야. 니네한테 줬다가는 톡딱 중국 갖다 주면 우리 어떻게 되나. 죽이 멘지 맞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군인이 있어요. 근데 군인들은 우리처럼 있잖아요. 징집이야.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? 그 왜 의무적으로 왜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뭐 BTS인가? 그런 그런 애도 가고 막 유명한 사람들도 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? 근데 태국 젊은이들은요. 우리처럼 다 갈 필요는 없어. 무조건 가야 되는데 다 갈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방마다 이제 경쟁률은 다릅니다만 평균 있잖아요. 5명 중에 1명만 군대를 가면 되거든요. 그 선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? 많이 오셨으니까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. 누군가는 뽑아야 되잖아. 5명 중에 1놈을 뽑아서 군대에 가야 되잖아. 이게 뭐냐면 제비뽑기입니다. 아주 그냥 확실하게 똥통 안에다가 공 집어넣고 병무관 쫙 앞에 줄을 서가지고 하나씩 뽑는 거예요. 흰 공, 아이고 나 군대 떨어졌네. 아이고 나 군대 떨어졌네. 까만 공, 아이고 나 군대 붙었네. 그러면 이제 군대 붙은 애들은요 2년 동안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. 떨어지는 군대 가면 대접도 괜찮고 좋아요. 근데요 그래도 돼요. 그 자리에서 야 군대 가고 싶은 놈 그러면 서로 지가 가겠다고 난리도 칩니다. 왜? 여기 도시 애들은 안 그런데요. 저 지방 이 태국이 도시라고는 방콕하고 푸켓하고 치앙마이하고 이 피타밖에 없어요. 나머지 다 시골이거든. 거기 애들은요 그것도 거기서도 읍내 살면 괜찮은데 저 면리 이런 데 살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젊은이들이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군대 가는 거거든요. 대접이 좋거든요. 군대 가면. 그래서 서로 군대를 못 가서 안 다니죠. 우리는 38선에 군대가 있지만 여기는 왕의 경호부대, 전부 다 왕의 군대를 하지 않습니까? 남은 신이 이제 서로 군대를 가려고 하고요. 자, 그럼 떨어진 애들은 집에 가겠죠.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인사드려야지. 어머니 나 군대 떨어졌어요.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? 머리 깎고 스님이 돼야 됩니다. 물론 종교가 다르거나 생업이 바쁘거나 뭐 안 갈 수 있는 뭐 너무너무나 많이 스님 생활을 안 해도 되지만 이 나라 풍토는 스님 생활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대 갔다 오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. 서로 못 가서 난리죠. 파티를 열어주고 머리 깎고 스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자, 스님들은 어디 살아야 돼요? 스님이 됐어요? 어디로 가야 되겠어? 절에 가죠. 절에 가서 스님 큰 진짜 스님들하고 같이 예불도 드리고 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 사원은 절은 우리나라의 종교기관처럼만 있는 게 아니라
동사무소 기능을 대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? 뭐 다 돈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양로 온다고 보아 온다고 다 하거든요. 애기 나도 절에 가서 신고하거든요. 그러면 스님이 가서 해주는 거거든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불도 드리고 합니다만 이 젊은 의무 스님들이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 공익근무요원이 된다는 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.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진짜 스님이 아침에 이제 예불 다 드리고 아침 먹고 어이 니네 스님 5명 와라. 삽 들고 5명 와라. 그러면은 와 저기 앞에 그 웅댕이 들어갔잖냐 그거 가서 메우고 와라. 이제 가서 평탄 작업 해야 되는 거. 야 니네 둘은 가가지고 이장님 댁에 지금 지붕에 물이 샌댄다. 가서 좀 봐드려라. 야 어디 지금 오늘 어디 읍내 나가야 되는데 노인네 좀 모시고 갔다 와라. 이런 것들 등등 부족한 인력을 갖다가 참선도 시키면서 젊은이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탁발 나가시면 스님이 한 명 나가시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? 의무 스님들이 오리 새끼처럼 따라가는 거예요. 그 스님은 딱 이거만 해주고 가면 알아서 쟤네들이 옮기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족한 인력을 갖다가 예산 같은 거를 얘네들이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사회가 조화롭게 들어가죠. 태국에서는요 남자로 태어나면은 5살 때 한번 20살 때 한번 무조건 스님 생활을 해야 됐었어요. 근데 88년도 개정헌법 이후에 5살 때 군대를 가는 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. 군대는 다 그 스님 생활하는 거. 왜 사진 기억나세요? 왜 동자승들 머리 깨끗하고 똑같이 걔네들은 이제 필요 없고 이제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. 왜? 이 나라 헌법에는요 우리나라 종교는 불교다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. 전부 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지는 않죠. 그래서 얘네들은요 방학 때가 되면요 주로 절재단 학교가 많다 그랬잖아요. 학생들이요 남자애들은요 전부 다 머리 감고 수련원 가듯이 방학 때 그 절에 입서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.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여기서 제일 효자를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옛날에 왜 아버지 산소 옆에 이렇게 왜 움막 져놓고 심효살이라 그랬습니까? 그거를 해야 되듯이 그 머리 감고 스님 생활을 갖다가 하는 게 이 나라에서 제일 큰 효자고 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. 참 뭐 집이 되면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고 합니다. 물론 저 왕궁 주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청소부들이 나와서 청소도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 사는 이런 시골서 일반 길들은 그렇게 돼서 이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여기는 주로요 의류를 도소매하는 곳이에요. 태국이 텍스타일이 의류 쪽이 좋지는 않고요. 태국은 주로 여기는 인도네시아 애들이 만든 옷을 갖다가 여기서 주로 유통을 많이 하죠. 전 세계 뭐 나이키니 뭐니 전부 다 태국에서 만드는 건 별로 없고 인도네시아 애들이 많아요. 그래서 여기 와서 보대기로 많이 사가고 뭐 크게 장사를 하고 주변에 가고 또 지방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건 띄어서 가져가고 이러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전부 다 물길이거든요. 태국 방콕은요 물길이 많아가지고 지반이 약해요. 그래서 지하 차도라든지 지하는 별로 없습니다. 우리나라는 아파트 만들면은 H빔, I빔 뭐 이런 거 쓰잖아. 16층까지가 주차장, 그 위에가 이제 뭐 로비,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뭐 호텔을 쓰든 아파트를 쓰든 이렇게 해서요 지하 주차장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반지하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. 그것도 요즘 와서 하는 거지.